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그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안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이게 보니까 벌써 100만 명 동의를 넘었습니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되고 있다는 이런 비유도 했는데 반면에 이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140만 명이나 또 있었다. 이렇게 맞받고 있어요. 강 대표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하고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여가지고 방역 대책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우리도 확 봉쇄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충돌이 있어서 청원이 탄핵 청원도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응원하는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응원하는 것도 100만이 넘었다는 점. 그것도 150만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이번에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거 손 많이 가요. 네, 46분 기다려야 되고 22,000명이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정청래 의원 말처럼 원활하게 됐으면 이미 300만, 500만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이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문재인 청와대 게시판은 인증이 없어서 2번, 3번도 할 수 있었다는 복수 투표 취약점이 가능하다.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은 이런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그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당연히 반대자들이 있죠. 저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분들 국민청원 다 대통령실에 그때는 이제 청와대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단순 비교하기는 너무나도 이게 전제가 안 맞는 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여당이고 행정권도 갖고 있고 총선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은 정부였기 때문에, 물론 정권 교체는 당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였고, 지금은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 있지만은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대패한 다음에도 정부가 좀 바뀌기를 국민들이 기대했거든요. 만약 안 기대했으면 이번에 아마 법야권 200석 줘버렸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래도 야권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힘을 몰아주지만 200석을 안 준 이유는 그래도 정부 마지막 기회 한번 주겠다. 3세 판이다. 이렇게 기회를 준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3달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더 나빠졌어 이거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인사 더 막하죠. 뭐 방송 장악 더 하죠. 해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총선도 했고 심판을 했는데 안 고쳐지네. 바뀌는 게 없네. 바뀌는 게 없고 더 심해지네. 그러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상급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을 올렸을 때 야 이거라도 해서 대통령한테 좀 민심을 전달하자.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권 인사들이 어떤 표현하냐면은 야 뭐 문재인 때도 있었던 거야 라고 하더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 인기 투표 아닙니까? 와 이거는 진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고요, 또 민심을 이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난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의 민심은 더 폭발할 겁니다. 이번에 이거 뭐 몇만 될지 되게 관심 많잖아요. 네, 궁금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심리적 탄핵에서 시각적 탄핵으로 오는 건데, 이 시각적 탄핵 숫자를 봅니다. 이게 이제 아마 물리적 탄핵으로 넘어가는 전 교두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쯤에서 아까 궁금한 점이 우리 박수환 씨한테 묻고 싶은데, 국민동의 청원이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달 20일까지 이제 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훨씬 늘어나겠네.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박수환 씨 예측으로는. 저는 지금 이 기세면은, 그리고 오히려 청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쪽에서 그 메시지들이 더 나오는 거야. 연료를 주고 땔감을 주고 있다. 방송에 나와서 불질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이게 청원 숫자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몇 명인데 다 그분들 거의 다 민주당 지지자 드릴 거예요. 요 얘기 들으니까 저도 했어요. 예? 박수환 씨, 저 무소속인데 저도 했습니다. 저는 3만 명일 때 했어요. 3만 명일 때. 저는 지지한 일찍 데가 했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무소속이야.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신 밝히는 했어요, 안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말씀을 매줌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본질과 지금 본질이 다른 게, 이번에 탄핵 청원이 폭발한 거는 지금 이번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의 둘만의 담소를 나누는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담소. 이태원 참사의 특정 세력의 조작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누적 마일리지, 악성 마일리지가 계속 쌓였는데 여기에 이태원 참사까지 더 더해진 거잖아요. 추가됐어.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 진실 게임 아니에요.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이건데, 국민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도 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뭐 제가 사람들 만나면 국민의힘 사람도 사실 대통령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표 전 국회의장의 말에 더 무게감을 두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실에 참모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사실 유무. 예 아니면 얘기하고. 예스 노로 말하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워딩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뭐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아니 앞뒤를 자르는 뭐 악마의 편집이라든지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곡했다.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탄핵 청원이 폭발하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초기에 촛불 집회에 5만 명이 나왔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20배 아닙니까? 인화성 물질이 지금 사방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다. 근데 저는 지금 뭐 탄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돌림 노래처럼 부르는 게 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목적을 하고 들어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요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지어야 될 것은 국회가 하는 건 탄핵 소추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이죠. 탄핵해주세요라는 거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여론도 보고 법리도 보고 해서 내리면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탄핵 소추를 가지고 마치 뭐가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다 이런 식의 인식은 아니니까 저 국민의힘이 좀 안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란 얘기고 저는 이 100만 명 지금 넘었는데 이거 전 너무 중요한 숫자라고 봐요. 앞으로 저도 뭐 200만에서 아마 300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가진 함의가 뭐냐. 대통령 탄핵을 지금 청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뭐냐? 직설적이죠. 조작된 네. 게 아니라면은 이분들이 연대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대통령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라고 여기면서 이게 연대의식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스노우볼 이론이라고 아시죠? 네, 눈덩이 굴리는 네, 스노우볼. 거. 네. 이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눈덩이 굴러가면요. 그다음부터 못 막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3.5%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3.5% 법칙이 무도한 권력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유권자의 3.5%입니다. 이게 1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8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은 권력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이론이거든요. 저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300만 명 되면요. 저거 한번 또 해보죠. 진짜 1000만 가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용보가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거리로 뛰어져 나오면은 윤석열 정권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연대의식과 스노우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기회다. 예를 들어 어떤 기회냐. 지금 이런 청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여론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매우 안 막말로. 좋죠. 그러면 요런 상황이니까 반전을 해봐야겠다. 반전해봐야 되니까 더 커지기 네. 전에 그래 특검법 받자. 해봐. 옛날에 네. MB가 그렇게 했어요. MB가 받아서 산에 위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받아서 그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으면은 내 무혐의를 밝혀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사람들. 그래 내가 좀 너무 과하게 갔구나. 아유 잘못이 없었구나. 네. 아이고 내가 또 정치에 당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기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전 카드로 내놓은 게 없지는 않아요. 오늘 순차적으로 개각하기도 발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까 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인화성 물질이 가까운 게 나왔습니다. 바로 방통위원장 누가 됐습니까? 네. 이제 내정자로 이제 네. 이진숙 저 MBC 이제 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를 바둑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두수 세수를 앞서서 보면서 그렇죠. 예측을 하면서 네. 하는 게 우리 정치를 잘하는 고수들이 하는 건데 이제 이 정부는 정치를 좀 바둑이 아니라 오목 두듯이 한다. 오목 두듯이 한다. 예. 급하다. 5개, 4개가 지금 5개가 막 되려고 그래요. 사방돼서. 급하게 그러니까 거기 막아. 급하게 여기 맞고 그러다가 곧 3-3 온다. 막을 수 없는 외통성 온다. 3-3 오면은 되게 우울해집니다. 막을 길이 없어. 3-3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3-3은 그죠? 3-3 온다. 야, 3-3 못 막아. 그러니까 사전에 그럼 3-3은 반칙이라도 정해놨었어야 되는데 그럼 4-3이라도 가는데 그걸 정해놓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3-3이든 4-3이든 가는 거다. 근데 자 이진숙 이분이 보시면 어떤 분이야 이 사람? 이제 물론 기자 출신이죠. 네. 정군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MBC. 이제 MBC 할 때 뭐 그때도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보도도 좀 축소하고 그래서 시민단체하고도 많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시민사회 그 분야의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이었군요. 정치적으로도 네. 확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 방통통신위원회 상황은 방통통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방통이라는 것이 과거 문체부의 공보처에서 이거 맞아요. 담당을 해서 출발했죠. 예.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관리하니까 이것을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 미국이나 영국 벤치마킹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서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고 그리고 합의제 기구로 하고 5인 합의제를 하고 네. 많이 이제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5인 합의제는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 근데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하지만 이조차도 지금 지키지 않고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두 명이서 예.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최소한 5명이서 개모임을 하면 최소한 3명은 와야 되잖아요. 근데 3명이서 야 이번에 개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했으면 최소한으로 잘못된 2명이 개네, 없으니까 그게. 이 3명이서라도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네, 돼요. 과반은 최고해야 되는데. 그때 너 나가 해가지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규 안 받는 거야. 문 걸어 잠그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개원으로 못 들어가요, 못 개원으로.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법도 말을 했다고요. 이게 2명이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의결 정당성에 위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면 여당답게 자꾸 전 정권 탓하지 말고 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된다는 정치권의 말이 있어요. 또 바뀌면 또 어쩔 거야. 이 악순환 그렇죠. 저는 한번 네. 끊어봐라. 그러면 지지율 오른다. 저는 오늘 여기서 돗자리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돗자리 3-3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3-3 이거 너무 뭐 좋았어요. 굉장히 그 고정의 위협감을 느끼는데 승부수 뛰었어요. 3-3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 이번에 들어오면은 이제 임기 9개월 예상 봅니다. 9개월 딱 9개월 봅니다. 봅니까? 이거 원래는 이거 국정의 네. 놀이터기 때문에 369 게임 봅니다. 이 게임이요. 왜 369냐? 이동관 런동관이죠. 도망갔습니다. 뭐 잘못이 그렇게 막길래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망간 이동관 3개월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네. 검찰 선배 MB계 검사 그죠? 김홍일 중수부장 네. 과거에 멋있던 모습 어디로 가고 임기 3년인데 꼴랑 6분의 1 마치고 6개월하고 도망갔습니다. 네. 369 다음은 뭐죠? 9개월입니다. 9개월.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9개월 정도 예측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369라는 게임에 비유를 했지만은 국정이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놀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369 얘기를 드린 거고 이 이진숙 이제 후보자죠. 이분이 그 종군 기자 그 걸프전하고 맞아요. 그 이라크 네, 전까지 이라크전. 갔다 온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근데 정치색을 상당히 왜곡되게 드러내면서 문제적 인물로 거론이 되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 안 봅니다. 전광판 안 봅니다.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만 꼭 데리고 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종군 기자를 갖다 앉혔다. 이 점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방송 점령. 그러면 이거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 일어납니다. 이제 국민과는. 네. 그 이제 국민 청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전쟁터라서 그러면 이 종군 기자 출신으로 점령하려고. 전쟁을 많이 가봤잖아. 네. 전쟁 선포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선택과 집중님이 강성필님 아는 것도 많고 재미내요 해주셨는데 이진석 후보 사실은 검증 때가 남았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죠. 언론도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오늘 첫 포문이 열렸습니다. 뭐냐면 과거 자신의 그 SNS에다가 한일을 동맹국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문제 김병주 의원 때문에 논란이 됐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잠깐. 네. 지금 뭐예요? 5.18 나 예민한데 네,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내정자의 이런 발언이나 정치 성향을 짐작케 하는 행위들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광주 선배님 출발. 아니 뭐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해주는 게 더 클리어하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사실 저는 흠집이 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분 어쨌든 임명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임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신임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구교용이 뭐 어디 장관으로 또 하마평에 올랐다. 야 잠깐 문제가 좀 있다던데 그러면 바로 삭제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하마평에 올라오면 바로 직진합니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진숙 이 내정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정자나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인식과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걸 중요하다. 끌어내려고 네. 하는지. 근데 과연 대통령 주변에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언론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그 전에 예. 이도훈 뭐 대변인 여러 명이 언론 있는데 출신이죠. 이분들이 예. 이것을 끊어야 된다 말하는데 뭐 정무장관직이 뭐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무장관이 10명이 생기면 뭐 합니까? 다 예스 예스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뭐 청문회 별 의미 없다. 정말 핫한 정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낙마하지 않는 이상은 게다가 신윤기 대표님 말씀대로 9개월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에 따라서 결국은 그대로 사장이 바뀌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심각한 게 국가기관 구성이라는 건 대통령이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번에 더 큰 문제는 김홍일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대통령이 거기 협조해 줍니다. 원래는 사표를 써도 수리를 안 해야 되거든요. 탄핵이 지금 옆에서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네. 갑자기 도망가는데 대통령이 도장을 콱 찍어줘서 야 그래 가 숨어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다음에 어떤 자리 보상해 줄지 모르죠. 권익위, 방통위 또 어떤 자리 줄지 모르는 거예요. 뭐 다음에 감사원장 시켜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주범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도망갔고 이 김홍일 도망갔고 이번에 이진숙 와서 또 도망갈 건데 나쁜 짓 하고 책임 못 묻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답을 주고 계시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에 있잖아요. 안 도망갔잖아요. 네. 여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도망간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 안 되고 아. 누가 뒷구멍을 열어줬냐? 누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게 시켰냐? 방통위와 누가 한 몸이냐? 그 주범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범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반박 못하죠.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도 결국에는 뭐 동의받아야 된 자리도 아니고요. 청문회 하고 그냥 자동으로 임명할 거예요. 국회 또 파행되니까. 과거에 이동관 후보자 사례 보십시오. 학폭 논란이 나오니까 그때 이동관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산당 기관지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논란을 감추거든요. 이진숙 후보자도 똑같이 배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방통위의 위원장들 도망가는 사람들 비겁자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답을 주고 계시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계속 허탈해집니다.